안녕하세요. 경매로 빌딩 사는 빌딩 남자입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에요. 그죠? 이 오피스텔이 유치권이 아까 내용이 사진 보니까 판결서가 있었잖아요. 그죠? 유치권이 보통 뭘 하는 것 같아요? 보니까 공사. 저분이 공사했는데 건설회사에서 저거 직접 공사했나봐요. 아니면 뭘 할 때 공사했겠죠? 근데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. 누구한테? 네, 주인한테. 돈을 못 받았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못 받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? 그렇지, 배째라고 하고 있는 표현이 기가 막히십니다. 그분도 돈이 없는 거야. 어떻게? 뭐 사업하다가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돈이 없어요.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동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사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. 왜 넘어갔어요?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건물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야 돼. 이런 생각한 거죠. 건물이 넘어갔어. 그럼 이 사람 어디? 여러분들이 공사하고 나서 돈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을 쫓아다녀야 돼요. 내가 공사한 집을 막 이렇게 딱 부둥켜 안고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내가 공사한 집을 딱 부둥켜 안고 누가 들어오면은 나 공사대금 받아야 되니까 못 들어와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?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. 유치권자가 거기를 딱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게 점유인 거죠. 그죠?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. 남들 다 보게. 아시겠죠?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경매에 나온 물건 같은 경우는 유치권 신고서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다 받아줄까요? 다 검사해서 받아줄까요? 검사해서 받아주겠죠?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? 틀렸어요. 그냥 다 받아줘. 현재까지.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심심하다고 유치권 행사 해가지고 경매 물건에 탁 던지면요 다 받아줘요. 신고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유치권 여기 그 주의사항 이런 거 보면 유치권에 있는 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확인이 불능하고 알아서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가 많이 써있어요. 근데 이 집은 어때요? 아까 판결문이 딱 보여줬잖아요. 그 판결문은 어디서 맞냐면 판결문이라는 거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 아니면 소송에서 내가 이기거나 그 사람이 지거나 아니면 내가 지거나 그 사람이 이기거나 판결이 났잖아요. 그러면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딱 써줘요.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내가 뭔가 법적으로 집행을 해주세요. 이거 진행해주세요. 강제로 해주세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경매 할 때도 임의경매, 강제경매 있잖아요. 임의경매는 그냥 막 치는 건데 강제경매는 판결문이 없으면 못 쳐요.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아야 그 다음에 강제로 뭔가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가 자기가 공사했는 게 확실하고 꼭 돈을 받아야만 할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해서 나름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야. 그러면 이 유치권은 판결문이 있다 그러면 확실해요? 안 해요? 확실한 거예요. 그럼 내가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네?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유치권이 건물 거의 전체에 걸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. 보니까.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몇 호를 하고 싶어. 그러면 나는 얼마 내야 돼?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. 다 할 수는 없잖아요. 옆집도 아까 옆집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 내 거에만 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제가 저희 시세조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계산을 한 다음에 그래도 나한테 이득이 된다? 그러면 들어가 볼만 하고 그러지 않다? 그럼 바로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. 판결문 안에 네. 금액이 명시되어 있나요? 유치권 관련된 금액이? 그건 잘 모르겠네요. 그러면은 거기서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금액은 그냥 무조건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증명서들이 있겠죠. 그런 증명서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 판결을 어느 정도 했겠죠.
근데 이제 금액이 보통 소송이 금액이 적힌 것도 있고 금액이 적히지 않은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상황을 봐가지고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. 그러면 만약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딜도 가능한 건가요? 판결문 있어도 딜 가능하죠. 예. 모든 거는 다 딜이 가능해요, 협상이. 근데 이제 판결문이 만약에 있다. 그러면 딜하는 것보다 판결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금액이 정시돼 있다. 그러면 당연히 그것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딱히 뭐 할 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, 뭐 적혀 있어도 그래도 가서 내가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라도 좀 받으시고 뭐 안 그러시면 제가 어쩔 수가 없네.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? 그 사람이 또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. 집행할 때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죠. 그 집행할 때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그냥 그거라도 주고 표현이 상당히 강렬하시네요. 그렇게 합시다.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우리 명도가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우리 낙찰자가 명도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. 기본적으로 나는 시간과 돈이 항상 걸려 강제 집행하면은. 근데 그러면 뭐 당연히 되게 돼 있어. 근데 시간과 돈을 조금 내가 유도리 있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서 협의하는 거잖아요. 그런 거 다 똑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. 이것처럼 판결문이 딱 있다? 그럼 내가 당연히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, 판결문이 없고 유치권 신고서만 있다? 그러면 유치권 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본 유치권자하고 만나서 어떠한 상황이고 뭐를 공사했고 그 금액이 얼마고 그럼 얼마를 원하냐 너는?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돼요. 보통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2016년도 건물인데 그때부터 공사한 걸 아직 못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2년 3년을 계속 돈을 못 받고 질질질질 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리고 판결을 받을 때도 본인 돈도 들어갔을 테고 시간도 들어가고,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지쳐있는 거거든요. 그럼 내가 가서 지금 당장 현찰 줄게 끝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, 그거 만나보면 상황이 다 달라져요. 근데 판결문을 어느 정도 받으면 그것까지는 받아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. 그죠?